네. 됐어요. 네. 됐어요. 참고로 요즘에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 대기는 10이 넘어가요, 10이. 10이 넘어가면. 우리 아이폰이 좋아요. 자, 보죠. 여기 방정식 또 네, 크게 문제를 풀 게 없으면은요, 이 정도는 한번 보고요. 야, 그래? 야, 내가 곧 네, 요거는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3-7번이요. 어떻게 푸실 겁니까? 아니, 어떻게 풀었습니까? 13-7번? 잘 아니 그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요? 그 둘 같다. 13-7번이요? 그래프에 대한 형성의 그 중절이 잡혀 있어야 이게 수원이요? 저기 아주머니, 일단은 차분하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그리면 y 절편이 1이잖아요. 그 위에 4분의 5가 있고 4분의 1, 4분의 1이 있으니까. 네. 좋네요. 뭐 할 게 없네. 왜냐면은 점대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자, 요렇게 2x의 조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k가 없는 저 식이겠죠? 지금 그렇게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k가 없었다면 두 개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죠. x에도 보가 바뀌어 있고 y에도 보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원점 대칭의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이제 가영이가 그렇게 풀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는 1이야. 여기는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얼마만큼? k만큼 올라가는데, k만큼 쭉 올라가는데, 그때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여기 a하고 b하고. a, b의 중점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얼마니까? 4분의 5니까 이걸로 k 값을 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4분의 5가 한 가운데일 테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따라 올라오면 좋냐면은 b의 점근선도 같이 따라 올라오면 좋아요. b의 점근선도 밑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렸으니까 이 점근선이 y는 k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다시 한번 무슨 뜻이냐면 이 b라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위로 올라왔어. 점근선 같이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렇다면은 저기에 있는 4분의 5는 저기에 있는 역시 대칭의 중심에 있으니까 저 아이가 여기 점이 대칭의 중심에 있으니까 4분의 5라는 친구는 바로 k의 절반이라는 거지. 대칭이니까 아까 그처럼. 이해되니? 네. k가 바로 4분의 5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k는 2분의 5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가영이가 내가 봤을 때 한 것은 여기가 1이고요 선생님. 여기 4분의 5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돼요. 맞나? 가영이 이거 맞나? 이것이 y좌표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얘는 0,2분의 3을 지나가니까 0,2분의 3을 대입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맞나요? 네, 좋아요. 네, 다른 방법 있나요 혹시? A, B를 직각으로 구해요. A, B를 4분의 5가 중점이니까 2하고 2분의 1을 더했을 때 절반. 절반 나오면 네.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딱 자, 지금 이거는 이 숫자, 이게 숫자가 아니죠. 이 수를 이해한 거죠. 숫자하고 수는 달라. 자, 이 수를 이해한 거야. 밑이 2인 밑이 2인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4분의 5가 뭔가의 중점이긴 한데 뭔가의 중점이니까 나누기 1을 한 거고, 그럼 2분의 5의 중점일 테고 2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2일 테니까 이거 혹시 2, 얼마하고 0, 얼마, 2하고 얼마, 2분의 1 하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서 봤더니 맞았던 거죠 지금. 그렇죠? 영역 기준 생각했을 때 양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그거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했어요.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X를 먼저 봤어요. X가 그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네. 0에서 기준으로 네. 뻗어나갈 때 네네.
2분의 5를 만들 수 있는 수가 바로 보여서 아 그러네요. x의 좌표의 합이 0이니까 x 좌표의 합이 0이니까 x는 완벽하게 대칭인 상태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숫자는 역수일 것이다. 역수인데 두 역수의 합이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하나는 2가 될 것이고 하나는 2분의 1이 될 것이다. 엄청난 수에 대한 감각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풀이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에 대한 감 때문에 그래요. 수에 대한 감은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도 항상 이거는 숙지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하고 한테 초등학교 2학년하고 여러분한테 어떤 숫자를 내가 보여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이거야. 그 수에 대한 감이야.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55라는 숫자를 보여줬어. 초등학교 2학년한테 55라는 숫자를 보여줘. 둘 다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둘 다 모두 두 집단 모두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알아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숫자인지 알아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숫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희들이겠지. 왜냐하면 55라는 숫자를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생각은 1부터 10까지의 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1부터 10까지 합과 연관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게 수에 대한 감이야.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55라는 숫자는 그 읽기 바빠. 55야 그냥. 더 이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50보다 큰지는 알겠지. 50, 60보다 작은지는 알고. 그게 수에 대한 감인가 알겠니? 되게 중요해 이런 것들. 특히나 지수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수에서 많이 나와. 우리가 방금 봤던 2분의 5라는 숫자라든지 3분의 10이라는 숫자라든지 이런 숫자들 되게 많이 나온다고. 왜 많이 나옵니까?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의 합이야. 2하고 2분의 1, 3과 3분의 1. 됐니? 이런 숫자들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수에 대한 감인 거야.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뿅.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은 좀 아까 보니까 틀리신 분이 좀 있던데요. 네. 13-9번은 넘어갈까요? 할까요? 한번 해볼게. 자, 이런 문제들은 반응이 극과 극이죠. 매우 쉽게 느끼거나 매우 어렵게 느끼거나.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뭘 나타내는 것인지만 정리를 따라하세요. W가 뭐냐면 기대자산. W0가 뭐야? 초기자산. T는 뭐예요? 시간. A는 뭐니? 상수. 그럼 됐지? 지금부터는 이제 쓰기만 하는 거야. 초기자산 W0 15년.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 그대로 식으로 쓰는 거야. 초기자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게 W0야. 2 10의 AT. T는 얼마였니? 15. 1 플러스 10의 AT. 그냥 대입해. 그랬더니 기대자산. 안녕하십니까 김기자입니다. 기대자산은 얼마야? 초기자산 3배. 그러니까 W0의 몇 배? 3배.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나요? 이 식이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다음 식. 이 금융상품에 W0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이 초기자산의 K배. 얼마를 투자했다고 초기자산? W0. 그럼 똑같네. 투자하고 2. 몇 년이 흘렀냐면 30년이 흘렀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야. 뭐 없어. 진짜 기계적으로 쓰고 있어. 기계적으로. 그때의 기대자산이 초기자산의 K배이다. 초기자산의 몇 배? K배이다. K를 구하시오. 결국에 이 식 2개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2개를 아니지. 위에 있는 거 가지고 A에 10에 15A 저거 구할 수 있네. 연립할 것도 없네. 자, 구할게요. 위에 있는 친구 W0 날리고 2를 곱하고 그러면은 너를 내가 X라고 하면 6은 X 플러스 X의 제곱이야. 여기 이해되니?
x를 구하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는데 딱 보니까 2가 나오네. 저 값이 2라는 거야 지금이. 아 그러므로 10에 a 곱하기 15제곱이 2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네. 저것에 뭐니까 제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이 저놈이 뭐니까 제곱이야 지금. 됐니? 네. 그러니까 계산하면 k는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아니라 2분의 1이구나. 4 곱하기 얼마? 5가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 10이요. 관계식 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자, 각 A는 90도이고요. AB가 로그 2 로그 2x AC는 로그 4의 x분의 16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래요. 삼각형 그려보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가 2 로그 2의 x, 여기는 로그 4의 x분의 16이래요. 넓이를 표현하면 둘이 곱해서 나누기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x의 범위가 1부터 16, x의 범위가 1부터 16이면 로그 2의 x의 범위는 x가 1일 때 빵, 16일 때 4니까 로그 2x는 0부터 4까지. 이거 딱 봐도 지금 치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계산하자. 로그 4의 16은 2 빼기 로그 4의 x, 로그 2의 x. 저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 2는 다시 앞에 2분의 1로 튀어나가. 오케이. 치환해서 갈게. 로그 2x를 x라고 하자. 그럼 이 x의 범위는 0부터 얼마까지? 4까지. 2 마이너스 2분의 1 라지 x 곱하기 라지 x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에 플러스 2 라지 x. 자, 뭐 구할지? 최대 구하랬어. 최대 구할 수 있겠니? 이차함수니까. 참고로 이런 문제 최대 구할 때에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낫지.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하고 0일 때 하고 4일 때니까 라지 x가 2일 때 최대가 되겠구나. 라지 x가 2일 때 최대값은 2 대입하면 2. 라지 x가 2일 때, 라지 x가 2일 때면 로그 2x가 2일 때. 그러므로 x는 얼마일 때? 4일 때. 이렇게요. 됐나요? 자, 여기 실상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난이도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질문하시는 것만 선생님 잡고 갈게요. 여기 보니까 아까 좀 틀렸어요. 네. 네, 이거 질문하는 것만 받겠습니다. 4번. 다시 한번요. 4번. 4번, 7번, 6번이에요. 6번,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의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이거 야 2005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거 진짜 지금 현실이죠, 완전히. 네. 완전한 현실입니다. 지금 광주라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뭐 조금만 이제 면 단위로 내려가면 시 단위로 내려가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되게 없어집니다. 도시가 점점점. 서울로 가지 말고 광주에 있어요. 광주를 지켜. 자,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쪽은 살 데가 없어서 문제고 여기 텅텅 비어서 문제고. 광주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 살 텐데. 그 코스트코랑 막 이거 뭐야 이케아랑 못 들어오는 게 그 광주 상업에서 맡고 있다면서요? 네. 바보죠. 아니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맞아요. 좀 그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자기 밥그릇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짧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타격이 상당히 있긴 하죠.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구는 약간의 장인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닐까? 만약에 그쪽으로 자신이 진짜 뭔가를 네. 그게 자기만의 이렇게 이케아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렵지 않은 너무 쉽게 이야기 안 하는가? 여튼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대형 가구, 대형 뭐 쇼핑몰 쪽에 몰린다면은 어쨌든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냉정하게 정말 이야기하면.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권으로 막아버리면은 네. 좋아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손해들은 사실 큰 손해들은 아니야. 우리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서 골라서 사갖고 오면 되고 하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근데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그런 뭐지 되게 대형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한 그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 오게 막아버리면은 장기적으로 광주가 죽어요. 맞아요. 광주가 죽어요. 그냥 노잼 도시로 맨날 찍혀가지고 광주에서 누가 살려고 안 한단 말이야. 뭐가 재미있고 뭐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멀리에서도 그래 이 광주 살만해 괜찮아. 어쩔 수 없이 광주에 만약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광주 살만해 괜찮아. 걔가 또 살아보니까 진짜 괜찮아서 꼬셔서 더 데리고 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야 서울에 살지 마. 거기 야 네 방 한 칸도 없이 어떻게 사니? 그냥 몰라요. 지금 그 지역 소멸이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 현실로 돌아오고 있고 저기 이제 담양이나 아니 담양은 지금 그래도 좀 괜찮죠. 뭐 담양이나 화순이나 이런 데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그 다음 우리 차례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좀 나이가 더 들었을 때고 너희들이 이제 진짜로 성인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지금 시골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골에 갔을 때 막 만약에 사촌들끼리 자기 명절 때 시골로 가는 사람 광주가 아니야. 어디니? 순창. 순창에서도 그 순창시인가? 아니 군. 순창군 쪽에 가까워요? 아니면 좀 외졌어요? 순창 의미인가? 읍이면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노래방 있지? 편의점은 있어? 마트도 있고. 마트는 있지. 그러면은 큰 거잖아. 그럼 큰 거지. 봐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베스킨라빈스 없어. 일단 있어? 야 그거 엄청 크네. 너 거기서 살아. 야 너는 문제 안 돼. 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가죠 사실은. 하여튼 지역.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지역 발전했던 거였어. 근데 이게 사실 지역 발전할 때 단순히 저쪽에 있는 사실은 막 좋은 것들 내려보내고 좋은 기업들 내려오고 한 걸로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잠깐 되긴 해도. 진짜 살고 싶게 만들어야 돼. 진짜 이양의 광주로 만들어야 돼. 만약에 할 거면. 저기 가면은 그래도 광주가 살면은 되게 여유 있고 문화생활도 막 하고 뭐랄까 사람이 되게 여유 있어지는 것 같아. 광주에 가면 되게 그런 게 느껴져.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내려오겠지. 과거 제주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뭐 그런 것처럼 그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와요 사람이. 근데 이게 다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은 화려하게 만들까? 서울 짝퉁으로 만들이라고 걱정한. 서울 짝퉁으로 만들이라고. 서울 가서 살지. 저기
네. 대전, 대구, 광주 위험합니다. 울산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근데 울산은 원래 큰 도시가 아니었어. 원래 울산은 작은 도시였는데 현대가 다 먹여 살렸어. 현대가 완전히 거기 현대가 만든 도시야. 현대가 도시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 다시 근데 울산이 또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곧 없어질 것 같고. 일단은 가장 먼저 없어지는 데가 울산. 그 다음이 대전, 대구, 광주는 전라도에 광역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힘이 있어. 전라도 광역시 하나밖에 없잖아. 그쪽 그래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버틴다고. 그러니까 목포, 나주 이제 전부까지 다 모을 수 있어. 그럼 세종은 뭐예요? 어디? 세종. 특별시 아니야? 특별자치 뭔가 길 거야. 거기는 광역시는 아니야. 인구수가 안 될 걸? 광역시 되기에는 면적이 안 되든가 인구수가 안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안 돼. 하여튼 그리고 빠지고 부산 빠지고 부산 심각해 지금. 그래도 광주가 부산 심각해. 부산 그래도 걱정할 거 없지 않아요? 아니야 부산은 우리가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 네. 부산 내는 썩어가고 완전 썩어가고 있어. 젊은 사람이 없어 아예. 네? 진짜요? 아, 그거- 부산에 일자리가 없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부산 가면은 우와 씨 광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부산 가면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야. 부산에 가면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 근데 부산은 비입부 부입부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가지고 부산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이에요 외지인들. 부산 토박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 갖다가 딴 데로 가져가 딴 데로. 그래서 딴 데 집 사고 이렇게. 여튼 부산에 일거리가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부산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서울 올라가고 딴 데 갑니다. 부산도 심각해요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인구 계속 감소해. 그게 근데 좀 되게 가팔라지고 있어. 부산도 심각해. 난 진짜 부산이 그럴 줄 몰랐지. 네. 부산 진짜 엄청나요 부산은. 광주보다 심각해요? 인구 감소는 광주보다 심각해요. 광주는 인구 감소 지금 되고 있니? 아니요. 그래 광주 괜찮았다니까. 중학교가 컨테이너 교실 여자. 맞아.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왜 그건 그러냐면 수원지구에만. 이제 광주가 다른 데 옆을 빨아먹어서 그래. 광주가 주변에 있는 도시를 빨아먹고 있어. 왜냐면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니까. 전라도는 광주밖에 없어. 이게 다 뭐야? 목포건, 수원이건, 여수건 뭐가 다 광주로 빨려. 그쪽 인구는 줄어들고. 광주가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경쟁자가 없잖아 지금. 전라도니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살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 다 포기하고 가야 돼. 맞아요. 되게 심적으로 되게 부담 많이 돼. 다 포기해야 돼. 광주에 살다가 한평 살기 나쁘지 않아. 그렇게까지 막 심적 부담 안 돼. 광주에 살다 진주에 산다? 엄청 부담되지. 되게 부담돼. 그렇지. 아예 그게 그냥 지역이긴 한데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되게 커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광주가 다 빨아먹어. 없잖아. 그리고 다른 도시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먹을 수 있는 데가. 클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광주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제 가장 늦게 죽지 않을까. 그래도 늦게 죽지 않을까. 근데 광주도 수원지구만 좀 잘 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수안동에만 인구가 좀 많은 편이지. 쌤 동네만 하더라도 인구 엄청 줄어들고. 수원 근처잖아요. 쌤 문흥동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이 한 학교에 6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1학년 두 개 반이구나. 40명. 5학년 6학년 돼야 60명이 있어. 40명밖에 없어. 졸업하고 또 만나고 애들 졸업하고 또 만나. 시골하고 똑같아. 계속 만나 계속 만나. 아이고, 네 이것도 다 결국에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어떻게요? 모든 위기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러운 방향은 아니야. 너무 한쪽으로 과한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그 느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느낌의 공감대가 거의 뭐 포자처럼 퍼져나갑니다. 쫙쫙쫙쫙.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뿌려서 사라진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만들어져.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도의 집값이 떨어지겠고 다른 지역의 집값은 좀 안정화가 되겠고 그러겠죠.
결국에는 정반합이야.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이쪽 기울었다가 결국에 반드시 가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서는 그랬어. 항상 되게 뉴스에서 지금 물 부족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물 부족도 문제 안 돼요. 진짜요? 아 진짜로 그래.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항상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개인 이기주의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거를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와. 근데 그게 뭐 시간이 어떤 조직 같은 게 우리나라는 그게 좀 빨리 오는 편이고 다른 나라는 좀 늦게 오지. 우리나라는 좀 공동체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게 좀 더 빨라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돼. 이럴 때. 문제 안 생겨요 생각보다. 이기적이라 하더라도요. 진짜 그것이 결국에는 해결되더라고. 막 엄청 많았잖아. 오존축 문제부터 해가지고 온실 뭐 오존축 문제,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 등등등등 뭐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문제라면은 그걸 해결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결을 해요. 뭐 집값 문제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낫지. 만약 주식을 여러분이 나중에 해. 막 올라가고 있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안 들어가야 돼. 그거 금방 잡혀 우리나라는. 주식이요? 주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뭔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빨리 잡혀. 만약에 정치도 문제야. 정치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엄청 심각해. 네. 계속 심각해 이것이 이러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기 전에 다시 자리를 잡아.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네, 윤석열도 탄핵이 된다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트라우마를 넘을 만큼 사고를 치면은 그럴 수 있지. 그 전에 트라우마는 역시 탄핵이야. 탄핵이 말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응징을 하고 잘못된 것에서 바로 잡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탄핵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은 엄청나게 커. 대통령이 날아간 거니까 되게 커. 근데 그거를 단 2번째만에 다시 한다고. 단 2번만에 탄핵을 다시 한다고. 이거 진짜 부담 큰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탄핵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까지도 사고를 친다. 그럼 갈 수 있지. 그 사고 칠 때 짜잘한 거 여러 개 쳐가지고 택도 없어. 무조건 큰 거 한 방이 쳐야 돼. 그래야 날라가. 큰 거 한 방 치기 전에는 절대 안 날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2번 거의 한 번 하고 한 번 넘기고 나서 또 한 번 탄핵되면 이건 나라가 창피한 거야. 할 말 없어. 국민이 뽑았거든. 할 말 없어. 우리가 뽑았어. 우리가. 우리 올 해부터 투표했어. 그냥 뭐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부를 해야지. 정치하고. 정치 공부를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최소한 뭐가 뭔지는 알아야지 투표할 때 누구라도 찍지. 그렇죠. 정치꾼들 나는 지금은 어느 쪽도 믿지 않는 편이거든. 네. 경험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경험하면 다 똑같아요. 그 중에 한두 명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 민주당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 한두 명은 깨어있어. 진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그런 신념, 자신의 이념이 확실하게 있는 게 느껴져. 네. 그런 사람들은 뭔 말을 해도 신뢰가 가. 그쪽이 저쪽 진영이든 이쪽 진영이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이념과 신념이 확실하고 저 사람이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느껴지면 믿음이 가. 방법이 다르더라도 따라갈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다 내가 이 말 하면은 국민들이 나한테 표를 줄까 말까 요 생각이 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지. 너희들은 꼭 자기 생각대로 살아라. 자기 생각대로.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기사를 보고 나서 그럴듯한데? 내 생각이 아니야. 그 기사 생각이 기자의 생각이지. 여러분 생각을 잡아가세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런 정말 가짜 너무 많아요. 돌아다니는 뉴스, 막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이라든지 뭐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들이라든지 사람 자극하는 것들은 무조건 한번 의심하고 가야 돼.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마. 거짓말이 내가 봐서 거짓말 너무 많아. 자, 할게요.
자, 이거 65세 이거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여튼 네, 진짜 나 요즘에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닌가? 아니 맞습니다. 네. 아니 맞아요. 나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이 안 먹기. 나이 안 먹게. 애기를 낳으면 되겠네. 그쵸, 애기를 낳으면. 쌤이 아니라 내가 나는 내 인건비 다 했어. 난 더 했어 내 인건비. 둘이 다 살아나가지고 3명을 낳는데 플러스 알파를 했지. 애국자. 네. 진짜 애국자 한 6명 낳아야지. 근데 광주 출산율 되게 높은 거 알아요? 광주? 진짜요? 광주만 높아. 오. 광주 출산율 엄청 높아. 더 많이 낳아야지. 근데 서울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아무리 봐도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 집이 없으니까. 집은 없어도 어떻게 살긴 하는데 애기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소비 인플레 너무 심해져가지고 인스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맞아요. 인스타가 100%는 아니겠지만 서로 소비 인플레가 이게 아니 어디서 그게 확 느껴지냐면 네. 대학생들 술 마시는 거 보잖아 사진. 아. 그러면 확 느껴져. 술 너무 많이 마시네. 아니요 술을 옛날에도 많이 마시긴 했는데요. 네. 좀더 프리미엄 소비로. 그렇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 위주로 소비를 하지. 술도 비싸게, 안주도 비싼 것들. 예전에는 그냥 새우깡에 소주, 깡소주면 괜찮았거든. 정말 그 정도면 된 거야. 야, 새우깡에 소주, 새우깡이면 훌륭하지. 그러고 술을 마셨다고 옛날에는. 맞죠. 그런 건 있었죠. 그래도 욕을 바가지로 쳐먹었어 그때 어른들한테. 쪼는 새끼들은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저기 돈 의선한 거 엄마 아빠 등골 다 빼가지고 저거 하는 거죠. 맨날 택시 아저씨나 이런 아저씨들이 맨날 술 먹고 이제 쓰러져 있는 학생들 보면은 항상 그 소리를 하셨죠. 근데 지금은 뭐 맨날 이제 그렇죠. 김치에다가 먹어야지. 분명히. 이것만 뒤지게 안주. 그만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난 보고 나는 뭘 느끼냐면 야 얘들은 도대체 뭔 돈으로 이걸 먹지? 나는 진짜 그 생각만 드니까 아니 진짜로 얘들은 뭔 돈으로 이걸 먹지? 그러니까 뭐가 또 되냐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술 너무 많이. 자신이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런 소비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뭔 생각하냐?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이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 한방 뭔가 인생 역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직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 개발을 할 거예요.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고 또 이직하고 와, 진짜 이직하면서 똑같다. 자기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환경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직을 해.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없어. 맞춰야 돼. 어떻게든 MGO지 흔히 막 그 비판하는 MG 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고에 맞춰야 되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전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긴 하지. 그리고 고생은 누가 해? 이제 기성세대들이 고생을 더 해 이제. 그냥 구조가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게 돼 있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인생 한방.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 인생 한방하고 내 주변에도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0대 젊은 선생님들은 네. 많이 해요. 주식 거의 다 하고 진짜요? 코인도 많이 하고 해요. 내 주변에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저 돈 이만큼 이제 이걸로 이만큼 벌기도 하고 이만큼 잃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코인은 안 됩니다.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하지. 만약에 그 돈으로 갑자기가 아니라 1년 동안에 만약에 10억을 벌게 됐어요. 만약에 주식을 해가지고 10억을 벌게 됐어. 네. 근데 쌤이 월급은 다 합쳤을 때 1년에 한 5천만 원이 돼.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지. 근데 돈을 쉽게 벌면 너무 그런 게. 그렇지. 노동의 가치가 확 떨어져. 근데 문제는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 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내릴 때
최대치에서 평가를 내린다고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이제 왔는데 수학 점수 몇 점이나 되니? 90점이요. 그게 자기 맥시멈 점수야. 자기 자신 평가를 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다 그렇진 않아도. 맞는 것 같아. 수입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때 자기 능력이라 생각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운도 맞고 시기도 맞고 다 맞아가지고 어떤 수입이 잠깐 확 증가했을 때 그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라 생각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거든. 그 자기가 생각한 능력에 비해서 계속 불행하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근데 씀씀이나 소비 패턴은 안 바뀌어. 쓰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은 그냥 나락간. 불행한 거지. 상당히. 로또가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로또는 당첨이 되면은 뭐 통계가 정확히 미국 통계로는 90% 이상의 파산이에요. 우와.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의 90%는 파산이야. 아니 안 그래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상. 그렇게 큰 돈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모으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평소에 만져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이 큰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물론 아주 안정적으로 그냥 집 한 채 큰 거 하나 사고 내비둬불고 자기 평소 삶 대로 쭉 가면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이 돈이 갑자기 자기한테 20억 정도가 생겼어.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출퇴근해가지고 뒤지게 고생해서 남쪽 바가지로 먹고 아주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 벌어는 게 한 달 용돈 200만 원이야. 갑자기 노동의 가치가 너무 없어져 버려. 그냥 없어져 버려. 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갑작스러운 부를 다루지를 못해요. 다루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막 쓰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것도 또 이제 돈은 꾸준히 벌 게 있어야 되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을 했는데 전문지식이 없을 거 아니야.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좀 잘못하고 또 빚도 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르르르르 그 큰 돈 막 10억이건 20억이건 사업으로 말아먹기는 한순간이야. 다 없어져 버려.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옷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엔 파산이 되는 거야. 로또는 그냥 불행의 시작이야. 불행의 시작. 로또는 불행의 시작. 뭐 자기 나름대로 그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가 크지. 관리할 줄 모르니까. 노동의 가치는 그냥 자기가 노동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가치도 있지만 자기가 노동을 함으로써 사회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되게 크다고. 나 같은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수학적으로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하여튼 수학적인 부분에서 생산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퍼쳐나가면서 아 너희들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뭐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게다가 또 너희들이 아직 아이들이니까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성장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마인드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또 하나의 또 좋은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의 장점이고 가치란 말이야. 근데 단순히 이걸 갖다 돈으로만 계산하면 재미가 없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살고 있는 것 같고 돈 쓰려고 살고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지. 돈 벌려고 사는 것처럼 들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처럼. 돈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돈만 쫓으면은 재미가 난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100억을 줬어. 평생 일을 안 해도 돼. 나 거기서 진짜 물음표 많이 찍어봤거든. 내가 행복할까? 나는 단언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건 아닐 것 같아. 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100억으로 하루 종일 평생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하면은 정말 평생에 행복할까? 나는 아닐 것 같더라고. 확실히. 나는 그냥 그렇게 살잖아? 그냥 먼지야. 그러죠. 그 감정을 느끼는 먼지일 뿐이야. 아 이해되나? 사회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죠. 감정을 느끼는 게 먼지일 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의미가 없어. 돈도 진짜 너희들 항상 뭔가 넌 나중에 어떻게 살래 물어볼 때 전 돈 많이 벌래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저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쓸래요 라고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더 중요해. 쓰는 게 돈을 벌어서 남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써보겠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벌었을 때 가치 있게 써야 자기가 죽기 전에 아씨 그래도 짧았지만 잘 살았다 이런 말을 하지.
죽을 때, 그래도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아쉬움이 나오면은 그게 뭐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그냥 그래도 자기 욕심보다는 주변 사람 챙기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요즘 너무 막 살기 팍팍하니까 저절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사회적으로 큰 가치가 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로또는 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죠. 그냥 기분에서. 여튼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에 어느 나라 인구수, 자 2000년의 인구수는요 1000만 명이야. 65세 이상은 50만이야. 그리고 인구는요 매년 0.3%씩 증가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인구가 매년 0.3%씩 증가하니까 1년이 지나면 1000만에 1 플러스 0.3%라 했죠? 네. 003인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이해돼요 이거? 네. 매년이니까 n년이 지나게 되면은 n제곱인 것도 알겠니? 네. 65세 인구는 현재 50만이지만 증가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사실 많이 빠르네요. 4%예요. 이렇게 4%씩 65세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초고령화 사회는 20%가 넘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인구수 1000만 명 곱하기 1.003의 n제곱분의 50 곱하기 1.04의 n제곱 이 0.2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누굴 구해야 되죠? 지수를 구해야 되죠. 지수를 구하려면 뭐를 취해야 되죠? 로그를 취해야 지수를 구할 수 있어. 일단은 저쪽으로 넘길게. 저쪽으로 곱하자.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 거야. 일단 10부터 정리하고 50 나누니까 이거 200이니? 네. 4가 네. 되겠고 문제에 로그 1.04 있고 1.003 있으니까 이제 취하면 돼요. 로그를 취하면 n 곱하기 로그 1.04 여기 되니? 네. 로그를 취했는데 n이 튀어나간 거야. 네. 여기는 로그의 4 더하기 로그를 취했습니다. n 곱하기 로그 1.003 이제 얘들을 계산을 할 거고 n 곱하기 1.04가 0.0170 로그 4는 로그 2의 2배니까 0.6020 1.003이면 0.0013 자 계산을 하면 넘어가니까 0.0162이 아니라 57n은 0.6020 양변에 오케이 6020을 157로 나누면 되겠네요. 네. 대충 4점 얼마? 네. 대충 4점 얼마 나오니? 네. 3점. 3점 얼마니? 37점 얼마? 네. 그러면은 37년 후가 되겠네. 네. 지금 몇 년이었지? 2000. 2000년이니까 2037년 그 부분이니까 요것이 되겠네 대충 그쵸? 네. 네, 간격을 좀 많이 띄어놨네요. 계산하기 쉽게 하라고. 네, 이렇게 어쨌든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씌운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문제요. 10-16번, 6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아주 자주 쓰는 방식이죠. 물가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가격을. 빵 한 개의 가격은 유지를 하고 가격은 그대로 놓는데 그 그람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는 하나의 개수가 중요하니까. 이 방법을 n번 시행하면 빵의 무게당 가격이
무게당 가격이 처음으로 1.5배 이상이 된다. n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요. 일단 빵의 무게를 그냥 1이라고 합시다. 네. 상관없으니까. 무게 1이고, 자 이거를 갖다가 무게가 1이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씩 줄여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네. 그럼 1 곱하기 0.9만큼만 받게 될 거고 n번 시행하면 이거 0.9의 n제곱이 되겠네요. 네. 맞아.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가격이 처음에 몇 분의 얼마 이상이 돼요? 1.5배 이상이 된대요. 처음에. 네. 오케이. 무게가 1이고 가격도 1이라고 합시다. 아, 1 A라고 잡읍시다. B라고 잡고 M 가격은 P. 오케이. 자, 무게당 가격이에요. 자, 무게당 가격이면 가격을 무게로 나누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n분의 p만큼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무게당 가격이 m 곱하기 0.9의 n제곱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의 가격의 원래 무게당 가격의 1.5배 이상이 된대. 원래 무게당 가격의 1.5배보다 더 크대요, 얘가. 네. 이해가 되니? 네. 원래 무게당 가격의 1.5배가 된다. 계산해 주세요. 네, PM 다 날려버리고 나서 정리하면 1.5 곱하기 0.9의 n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n을 구하기 위해서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돼요. 로그 1.5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0.9는 양변 로그 취하면 0. 오케이? 네. 네, 그러면은 1.5는 로그 15 로그 2하고 3이 있네. 네. 그러면 로그 1.5를 이렇게 바꿀까? 로그 3 2분의 3 네. 2분의 3으로 바꾸고 0.9는 로그 9 빼기 로그 10으로 바꿔서 계산합시다. 로그 3이 0.4771 로그 2가 0.3010 플러스 n 로그 9는 0.3의 로그 3의 2배니까 0.95 954이 맞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로그 10은 1 네.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을 하면은 요놈이 0.1761 그래서 n은 크거나 같다. 1761에 0458 요렇게요. 대충 4보다는 3점 얼마 얼마죠? 네. n은 얼마? 4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똑같아요. 와우! 추억의 mp3 플레이어. 어떤 학생이 mp3 플레이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6년 오래되지도 않았어. 가격을 알아봤는데 A 가격은 24만원, B 가격은 16만원이다. 3개월마다 얘는 10%가 떨어지고 있는 5%가 떨어진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구입 시점의 제품 B의 가격에 20% 이하가 되면 제품 A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제품 A를 구매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가볼게요. A의 가격은요 24만원이었는데 매달 3개월마다 10%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0.9가 되는 거고 3개월이 n번 지나가면 이만큼이 되겠네요. B의 가격은 원래 16만원이었는데 5%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3개월이 지나면 이만큼의 가격이 될 거고 3개월이 n번 지나면 이만큼의 가격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언제 구매하기로 했냐면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누가 비싸죠? A가 더 비싸겠죠? 두 제품의 가격 차이 24 곱하기 0.9의 n제곱 빼기 16 곱하기 0.95의 n제곱 이게 구입 시점의 B 제품의 20% 이하 구입할 때 B 제품 16 곱하기 0.95의 n제곱에 이것의 20% 이하가 되면 산대요. 네, 이것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24 곱하기 0.9의 n제곱 크가 나갔다. 저쪽이 얼마니 그러면? 1.6, 16 곱하기 0.2 3.2? 네. 네. 19.2 네, 이걸 가지고 n값을 구하라는 거고 지수를 구하려면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돼. 로그 24를 구할 수 있는지 볼까? 로그 24는 2하고 3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어. 19.2를 구할 수 있나? 이거 잘 모르겠어 나도가. 0.9 구할 수 있나? 얘는 10분의 9니까 로그 3과 로그 10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0.95 구할 수 있어. 19.2가 문제야.